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어제를 잘 보내셨어요? 날씨가 굉장히 추워요. 감기 조심하시고. 자, 매일매일 공부하고 복귀하는 2차 전지인데 어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에코프로가 24%씩 되었고 에코프로 BM이 19%. 특히 어제는 역사적으로 막 코스닥 시장이 1067피까지 갔나 그랬죠, 그죠? 차트 아주 중요한 자리를 다 뚫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가장 힘이 된 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베 같은 코스닥 중에 2차 전지들이 굉장히 강했고 거기에 이제 HLB 그룹즈 같은 또 제약바이오주도 강했기 때문에 더더욱 좀 강한 시장이 형성이 됐어요. 2차전지가 강한 건 사실은 이제 많은 기술들이 있죠. 그죠? 뭐 로봇 정보차 연결이 됐다. 또 2차전지가 ESS에 이어서 ESS 갖고 있는 그 어떤 테마의 힘도 2차전지가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2차전지가 예전에 이제 EV 쪽, 전기차 쪽 때 많이 뛴 적이 있었는데 여기 약간 캐즘이 왔다고 해도 EV 시장은 앞으로도 좀 성장축이 있는 거고 지금도 이제 EV를 좀 성장시키려고 많은 나라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걸 다시 좀 하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고 요 현상 속에서 이제 ESS 산업의 발전.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코어 EV에 또 3조 원 정도를 투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센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ESS 전력적 즉 전기가 많이 들어가죠. 요거에 대한 사업의 성장성.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로봇에 대한 전고체 배터리 이런 이슈로다가 삼성 S라이다든가 지금 많이 올랐고 어제는 에코프로 BM이 탄력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항상 제 채널은 제가 리딩 채널이 아니라 그랬죠. 리딩망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이 뛰고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런데 매일 자리를 체크하고 거래대금이 어디서 터지는지 내가 들어갈 자리가 어딘지를 정확히 안다면 아주 중요한 매수 맥점 같은 거를 잘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일단 코스닥 차트 먼저 볼게요. 아주 좋습니다. 코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 사실 어제도 이제 가족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앞에 매물대가 있어요. 월봉에서. 중요한 매물대는 약간의 변곡점 같은 걸 형성하게 되는데 여기를 뚫어주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 이때까지는 횡보장이라고 보는 거예요. 횡보장. 추세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상승 추세가 있고 또 그 횡보 추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 추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은 어느 정도 약간 횡보장에 갇혀 있었는데 이걸 빵 뚫었어요. 코스피는 이미 상승장에 돌아섰어요. 코스피 예전에 돌아섰죠, 그죠? 뭐 작년부터 돌아섰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코스피는 박스권을 뚫어줄 때가 언제였냐면 현구장을 뚫어줄 때가 정확하게 이때였습니다. 이때 여기 날짜가 지금 정확하게 25년 7월달 작년 여름이었었는데 이걸 뚫어주자마자 엄청나게 상승을 했죠. 이만큼 뛰었습니다. 이게 뛰면서 이제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뭐 또 대형주 위주로 다 많이 올라갔고 특히 로봇주 중에 코스피 쪽의 로봇주가 상당히 크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이거랑 똑같은 자리 즉 여기를 뚫어주는 자리가 코스닥도 필요한데 정확하게 뚫었죠. 이걸 어제 뚫었어요. 이제 저희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영상에 올리면서 이젠 코스피 이렇게 알려드렸거든요. 이걸 정확히 지켜주듯이 아주 강하게 떴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이제 우리가 돈을 벌려면 물론 개인적으로 능력이 탁월하거나 또는 뭐 우리처럼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어떤 기업의 주가를 잘 보면 좋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한테 돈을 벌어주는 건 실질적으로 시장이죠. 지수가 돈을 벌어줍니다. 시장이 좋아야 내가 돈을 벌기가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수 차트가 이제 좋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코스닥에서 에코프로비 많이 뛰고 이름으로 인해서 또 로봇주라든가 2차전지 제약주까지 다 뛰면서 코스닥 시장의 모든 매물대를 다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유심히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정부 정책, 왜 주식을 할 때 정부 정책에 반하지 말라고 그러죠. 이 정부 정책가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코스닥을 어쨌거나 뭐 3,000피까지 끌어올린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강했고 이걸 발맞춰서 개인들의 매수도 세졌는데 개인들 ETF 그러니까 왜 코스닥 ETF 있죠. 레버리지 ETF 이거를 어제 또 엄청나게 많이 사면서 오히려 개인들이 또 주가를 상당히 크게 끌어올리는 이런 형태도 좀 가져오게 됐다. 어제 사이드카까지 걸렸어요. 사이드카까지 걸렸고 어차피 놓친 개인들 코스닥 이게 코스닥을 갔다 이건데 200주족 ETF 이거를 좀 많이 샀는가 봐요. 이게 레버리지는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 예전에 제가 한 2, 3년 전에 가족분들한테 인버스에 투자할 걸 대비해서 또 레버리지 투자할 걸 대비해서 제가 저 교육을 받아놓으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분들 아마 미리 좀 저 교육 받아놓으신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됩니다. 미증시 잠깐 챙겨보면 어제 지금 좀 아직 마감 전인데 거의 마감이네. 이제 나쁘게 끝나지 않고 있어요. 다우산은 0.63%, 나스닥이 0.67% 올랐고 S&P가 0.6% 올랐습니다. 위증시 자체도 지금 상당히 견고한데 특히 여기서 좀 눈에 띄는 기사가 엔비디아가 3조 원을 투자한 회사 코어웨이브 데이터 센터 기업이거든요. 제가 이 기업을 이제 항상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보겠습니다. 어,
어디 갖다 놨는데. 잠시만요. 이거 USA 레어에스는 이따 설명드릴게요. 이게 보면 잠시만요. 코어웨이브 여기 있어요. 코어웨이브인데 이게 지금 이 차트를 보면 월봉에서 보면 이게 지금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엔비디아가 자꾸 투자해주는 회사예요. 주봉에서 추세가 좋죠, 그죠? 추세가 좋고. 자, 일봉에서 보면 여기 1번 차트예요, 1번 차트. 이 매물대가 떨어졌거든요. 이 1번 차트를 갖고 있게 되면 여기 이제 1번 차트 끝에는 3번 차트가 생기는데 여기서 또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해요. 뉴스가 뜨기 전에 좋아진다는 얘기로 좋은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분명히 히토류 관련해서 US 레어스라고 알려드렸을 거예요. 이 친구도 미국의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의 이제 히토류 때문에 조금 이제 그 전 세계가 사실 히토류가 되게 급하죠. 이제 그런 거에 좀 탈피하고자 미국 정부가 밀어주는 기업, 그러니까 미국 정부 투자하는 기업인데 월봉의 추세가 좋죠. 어제 설명드리면서 어제 이 설명해놓은 그림이에요. 이렇게 1번 차트를 갖고 있더라 했잖아요. 코웨이브가. 그러니까 올라가죠. 이게 미증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번 차트를 갖고 있는 친구를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아까 보니까 어제 거의 상한가 근처,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 29%. 여기 상한가가 없죠. 미국은. 29% 갔다가 지금 조정 들어온 것 뿐인데 상당히 잘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다른 거보다는 전체적으로 1번 차트, 3번 차트를 잘 찾아내고 추세를 잘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이 어떤 차트 패턴인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어제 이게 지금 제약주 쪽인데 제약주 쪽으로도 좋아요, 그죠? 노보노디스크도 좋고 물론 두 배 추종을 하긴 하는데 이비노반트, 일라일리 화이자 크게 밀리진 않고 있고 특히 일라일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를 찍고 잠깐 밀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 한미약품이나 이런 친구들 주가도 좋죠. 그죠? 일라릴리가 60일선 안 깨고 이렇게 꾸준히 가고 있어요. 꾸준히. 추세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미약품, 일동제약 이런 친구들 분위기가 흐름이 좋더라고요. 어제 개인적으로 공부한 친구들이 있는데 상당히 좋아요. 어제도 제가 올려놨거든요. 하루도 안 빠지고 올려놔요. 나의 경제 공부 이야기에 지금 HLB 그룹주 얘기한 지 한참 됐어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얘기했고, 또 그전에도 보면 23일, 20일 전부 다 에코프로, HL 그룹주, 2차전지 전고체 다 제가 다 알려드렸거든요. 이게 한참 됐어요. 이게 에코프로, 뭐 이뮤노시아 다 있었는데, 특히 2차전지도 많이 찍었었고, 근간에 이제 HLB 얘기도 제가 많이 해드려요. 가족 보느라고. 이제 물론 저희 채널 리딩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종목이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런 건 모르고 한 섹터를 공부하면 그 섹터를 꾸준히 공부하거든요. 그 섹터를 꾸준히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주식을 어떤 자리에서 매수하고 또 어떤 섹터를 유심히 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 이미 많이 날아가서 제가 이런 그림 많이 그려드리는데 바닥이 있고 이렇게 뛰잖아요. 그럼 이런 데서 사는 건 의미가 없어요. 또 조정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여기서 사거나 여기서 사거나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올라갈 때 사거나. 중장기 투자할 때 바닥부터 보는 게 좋은데 여기 있는 섹터를 제가 매일 공부를 해요. 근데 최근에 여기 들어온 섹터가 바로 HLB하고 2차전지라는 거죠. 그래서 HLB를 보면 어제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한 종목들이거든요.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물론 어제는 당연히 뭐 코닥 시장이 좋아서 잘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이 그래도 강한 종목들 중에서도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나의 경제, 나의 공부 이야기는 섹터 전체를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섹터가 강해지게 되면 아주 좋아져요. 요새 아주 우리 우리 채널들이 난리가 났죠. 그죠?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 가족분들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잘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2차 전지는 항상 알려드렸지만 이게 제가 좋아질 거라고 그랬죠. 제가 어떤 종목이 뛰고 올라가고 이걸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고 자리를 전혀 안 깨고 있죠. 특히 로봇하고 연결된 전고체 쪽에서 보면 삼성 SDI가 예전에도 제가 20개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아직 60개선 가지도 못했어요. 이 친구. 저까지 갈 것 같고. 자, 주봉에서 보면 삼성 SDI가 완벽하게 박스권을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봉에서 뚫어놔도 강한데 주봉에서까지 뚫어놨기 때문에 중기 추세도 굉장히 강한 거고 일봉에서 보면 이게 음봉 떨어진다 이거 땡땡이거든요. 주가가 빵 때린 다음에 조용히 이틀 쉬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용 쓰거나 미수 쓰거나 이런 분들의 물량을 날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틀 뒤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철저하게 장관리를 잘해서 현금으로만 해야 돼요. 여유자산으로. 이제 5일선 안 깨고 있으니까 홀딩이죠. 쭉 따라 올라가겠죠. 물론 5일선 깨면 주정도일지 모르겠지만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역시나 5일선 안 깨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LNF 마찬가지로 월봉에서 보면 지금 20개선 전혀 안 깨고 모든 악재가 나왔을 때 뭐 테슬라고 계약이 어쨌든 안 깨고 있잖아요. 그죠? 좋은 자리 있고 아직 60개선도 못 갔어요. 저희 갈 것 같죠? 자, 중기 추세 역시 아까 삼성 SDI처럼 주봉에서의 박스권이 옛날에 뚫어놨고 지금 두 번째 변곡점 여기도 뚫어주고 있거든요. 오늘 주식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오늘 뛸지 안 뛸지 모르겠지만 추세는 강한 거고 일단 일봉에서
여기가 3번 차트고 이 3번 차트 잘 보셔야 돼요. 60일선 깨지 않으니까 자리가 좋죠. 만약에 여기 이제 볼록볼록한 헤드앤숄더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 이런 각각의 매물대를 뚫어주게 되면 아주 강해집니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역시 포스코 표체인데 요즘 포스코 그룹주 전체가 좋아요. 자,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이식켜서 안 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추세가 좋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있어요. 다른 데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채널도 뭐 이렇게 높은 데 사러 갈지 모르지만 저는 주식할 때 웬만하면 바닥에 사라고 그러거든요. 이 바닥에 사나 이만큼만 가도 엄청 큰 수익인데 여기서 사면은 이게 중장기에서 큰 수익이 없잖아요. 특히 우상할 때 절대 건드리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을 살 거에 바닥부터 사는 거예요. 특히 이식켜서는 이해했기 때문에 역시나 중장기 투자 전혀 깨지지 않았죠. 포스코 표체 변곡점 여기가 30만 원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지도 않았어요. 자, 주봉에서 보면 똑같죠. 2차 전지가 다 그래요. 2차 전지가 중기 추세 박스권까지 전부 다 뚫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다는 얘기죠. 자, 일봉에서 보면 이게 3번 차트고 5일선조차 깨지 않고 있으니까 아주 강하죠. 앞전에 있는 작은 매물도 또 뚫었어요. 그럼 오늘 같은 날 만약에 5일선의 변곡점 24만 6천을 뚫었다. 아주 강해집니다. 에코프로는 이제 뭐 따라잡기가 힘들죠. 그죠? 이게 3번 차트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나의 경제 공부할 때 여기 항상 매일 공부하거든요. 여기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일반 실방할 때도 많이 알려드리는데 1번 차트와 3번 차트를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전에 에코프로 1번 차트는 어디였냐면 여기였거든요. 제가 에코프로 이때부터 사라고 그랬어요. 조정. 그러고 이번에 뛸 때도 가만히 보면 뛰기 전에 얼마든지 살 수 있었거든요. 이걸 매일매일 공부 안 하면 몰라요. 이거를 매일 공부해야 하는데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때 여기 방송에서도. 녹화 강도 찍으면서 요게 3번 차트니까 21선만 아끼면 아주 좋은 자리가 된다고 알려드렸거든요. 이날 거의 이게 12% 하루 쉬었다가 어젠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23%를 갔어요. 이제 5일선만 안 깨면 되죠. 5일선 안 깨면 쭉 홀딩이고 월봉에서 보면 20기어선 가장 강력한 때 여기거든요. 이것도 뚫고 있어요 지금. 에코프로가 엄청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보이냐면 일단 여기까지 보이죠. 뭐 15만원까지 뭐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래에서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근데 추세와 거래대금이 굉장히 강하죠. 들고 있으신 분들은 5일선 깨지 않는 한 팔 필요가 없죠 지금. 물론 이제 이런 데 물리신 분들도 많겠지만 우리는 여기부터 보거든요. 제가 볼 때가 여기니까 이게 바닥조 이력이에요. 이게 공부를 안 하면 이런 자리를 못 찾아요. 이게 매일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나에게 매일 공부하시고 복귀하시고 어떤 주가가 어디 있는지 하루도 빨리 공부해야지. 이게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 남 얘기 듣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매일 공부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게 싫으면 제 채널에서 봐야죠. 그죠? 여기 3번 차트잖아요. 엄청 잘 올라가죠. 이렇게. 특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굉장히 위치가 낮다고 그랬죠. 에코프로 BM도 보면 월봉에서 여기 있어요. 여기. 예전에 에코프로 뭐 이런 데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이제 에코프로는 뚫었지만 아직 에코프로 BM 여기를 못 갔어요. 여기 변곡점. 여기를 가야 되잖아요. 여기까지만 가도 24만 원이에요. 아직 갈 여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항상 알려드렸지만 에코프로 그룹 하실 거면 대장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이제 에코프로를 보라고 하거든요. 에코프로 버티나 에코프로 H는 좀 약하긴 해도 이제 따라가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BM도 여기 다 뚫었어요. 이렇게 다 뚫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쪽 매물대가 별로 없어서 이 5일선만 안 깨면 돼요. 5일선 안 깨나 쭉 홀딩이 맞아요. LG엔솔도 21선 안 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합니다. 2차 전지는 지금 당연히 전부 다 수익권에 계셔야 돼요. 우리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20교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기 때문에 전부 다 엄청 좋은 수익권에 있어야 돼. 지금 이제 와서 뭐 난 손실권이야 이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수익권에 있는 게 맞아요. 다 수익권에 있으셔야 돼요. 물론 예전에 물리신 분들이야 이제 좀 이게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사실은 주식이 탄력을 받고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니고 가만히 내비둬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면 아주 오래전에 이게 7만 원 잠시만요. 7만 원, 8만 원대 물리신 분들이 여기 물리신 분들이 제자리고 가자마자 팔았더니 이만큼 날라갔죠. 물론 꼭 2차 전지가 저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정부 정책이 코스닥을 3,000피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우린 정치 채널이 아니에요. 경제 채널이지. 그럼 뭐를 밀어주겠어요?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나 자동차, 반도체, 우리나라 큰 산업군을 밀어주겠죠. 이 친구들이 끌고 나가 올라가는데 바닥에서 잘 사놨다가 이거를 여기서 홀라당 팔아버리면 이런 데 날아가면 얼마나 아까워요. 물론 갈지 모르겠지만 주식은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런 거예요. 손절은 귀신보다 빨리 치고 진짜로 엄청 빨리 치고 내가 한번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이 수익을 길게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손익비거든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률 싸움이 아니에요. 뭐 6번 이기고 4번을 지고 7번 이기고 3번을 지던 아니면 3번을 이기고 7번을 지던 이 손익비를 잘 맞춰야 계좌가 불어나는 거예요. 이 손익비를 못 맞추면 안 돼요. 손실은 막 20%, 30% 보고 수익은 5% 나오자마자 팔고 손실은 막 저기 15% 보고 수익은 8% 보자마자 팔고 이건 손익비가 빵점이죠.
근데 손실은 8%에 치고 수익은 막 40%, 50%씩 내고. 손실은 10%에 쳐도 내가 1년, 2년 끌고 가서 수익을 2배, 3배를 냈다. 그럼 당연히 계좌가 불어나겠죠. 그죠? 저희 카페에다가도 이 얘기 많이 해드려요. 제가 카페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이 카페에다가도 이제 많은 기업 이슈 같은 거 올려놓거든요. 오늘 이제 코웨이브 같은 것도 올려놨어요. 이게 보시면, 어제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코웨이브에 이제 투자하면서 속세니시 클럽을 제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는 건데, 여기다 보면 엔비디아 3조 투자 왜 코웨이브 주가는 급등해서 이렇게 써놨거든요.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에 대한 이슈를 알았으면 이 기업이 흘러가는 방향 변함이 없고 내가 지금 수익권에 있다. 그럼 추세를 길게 가져가서 크게 먹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한 종목들 대단해요. 저도 깜짝깜짝 놀랐죠. 여기 다 공부한 종목들이에요. 물론 어제는 코스닥이 강해서 강했지만 어제 뛴 게 뭐냐면 의미가 저 친구들 미리 예전에 미리미리 다 공부해 놓은 애들이야. 이렇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꼭 명심하시고 자, 날씨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2차 전지는 뭐 너무 크게 걱정하거나 걱정 안 하셔도 좀 추세가 어째 강하고 수익이 계속 날 때는 빨리 팔지 말자.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좋은 하루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